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부터 14단원 들어가요. 남은 단원 총 2개 있어요. 이거 포함해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이제 근데 여기부터 진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좀 빨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바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4.19 혁명입니다. 자, 이건요, 이승만 정부가 우리 이전에 계속 4.4 오입개헌이랑 발췌개헌을 하면서 독재랑 부정부패를 벌였다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까지 침체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는데, 여기서 있었던 발당 과정에서 야당 대통령 후보 장면, 이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장면 하면서 어딨어? 여기 조봉암과 장면이 되기 위해서 조봉암을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살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망한 거예요. 하필이면 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이 확산하셨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해 갔고요. 이 상황에서 정 부통령이 이승만이 진짜 대통령, 이기붕이 부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게 이거예요. 3.15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3.15 부정선거의 이유, 왜 이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냐 하면 정 부통령의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3.15 부정선거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냐? 4일 사전투표, 먼저 막 투표 용지에 이런 걸 먼저 찍어서 넣어놓고 함을 바꿔치기 하고 이런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느 지역에서 선거해서 나온 결과가 그 지역의 인원수보다 많았다, 이런 부정선거도 있었어요. 부정이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은 마산이에요. 마산에서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김주열 학생이 형 따라 마산으로 고향 내려왔는데, 여기서 형이랑 같이 시위를 하다가 형이랑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시면 되게 잔인한데, 눈에 오른쪽 눈인가 왼쪽 눈인가 최루탄이 박힌 모습으로 마산 강에 버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이 발견되므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돼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이게 순서 중요해요. 1번이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발견됐고, 2번이 고려대 학생이 사건이에요. 시위 후 귀교 중에 피습. 그러니까 내가 시위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때가 어떻게 됐냐면, 강도는 아닌데, 조폭들에게 피습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이때는 이제 경찰이 직접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결국에 여기 이렇게까지 돼요. 대학교 선언 발표 시위, 대학생들 그리고 교수들도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됐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 사임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안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결과 허정 과도, 이승만 정부가 아닌,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 이게 중요해요. 내각 책임제 이런 거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국회 구성을 골짝, 그러니까 이 개헌으로 3차 개헌을 했다. 양원제는 이제 국회의원을 참민 이렇게 의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의회는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이 의의가 중요하겠죠. 민주주의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때는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입니다.
윤보선이 지명한 장면이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면정부라고 불리고 이때 이제 민주주의가 점점 더 앞서가고 이렇게 이승만 때 막아놨던 언론도 활성화되고 노동운동도 전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6.25로 무너졌던 이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구를 소화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 선거 책임자, 이 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을 처벌, 옛날 우리 친일파 처벌 한번 얘기했죠. 그럴 때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러 갈게요. 이거부터 4.19 혁명이잖아요.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동시에 재선거를 실시하라. 그 결과 장면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은 사임 성명. 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자, 4.19 혁명이네요. 뭐예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됐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서울의 봄을 배경으로 확산되었다. 이건 놔두고 6.25 민주화선언, 그 다음에 유신체제. 유신체제가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유신체제를 일단 한번 다음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이거부터 보면 몇 개는 됐지? 문제가 12개 있네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김주열, 이게 뭐죠? 아, 이 민주화 운동 김주열? 이것만 봐도 우린 풀 수 있습니다. 4.19 혁명이요. 4.19 혁명. 그러면은 뭐예요? 자, 보시면 대통령이 사임하는 결과,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했죠. 그 다음에 계엄군 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조직, 이 내용도 이따 가면 나옵니다. 딴 거는 뭐 다 일제강점기 내용이니까 헷갈릴 것도 없을 것 같고. 자, 내각 책임제를 규정. 뭐예요? 3차죠? 장면정부 때입니다. 뭐예요?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아까 말했죠. 11.6 사태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 농지개혁법 이건 놔두고 이거는 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두 개 봤고요. 다음 와서 이제 5.16 군사정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4.19 혁명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일단 먼저 정확하게 일단 시대순 한 번만 잡아놓으면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배운 데까지 적어놓을게요. 5.16 군사정변입니다. 다음에 이 전의 내용이 발췌개헌, 4.45 입개헌입니다.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잡아서 이 박정희가 정권을 가지기 위한 군사 정변을 일으켰고요. 정치는 이때 부패한 공직자 처벌하고 중정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하면 대표적인 업적이라보다 대표적인 역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게 되게 보기에 많이 나와요. 이만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5.16 군사정변에서는 이제 박정희 정부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박정희 정부는 민주공화당 후보예요. 자,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5대에서 몇 대까지 하냐? 9대 대통령까지 합니다. 일단 한일국교 정상화 만들었어요. 우리 일본과 국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국교를 정상화를 만들었어요. 미국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거야.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추진할 금액, 그러니까 이 자금, 경제개발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금 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밀회담을 하면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한 거야. 또 당연히 국민들은 일본과 회담하지 말자, 어떤 나라인데, 어떤 나라랑
지금 회담을 하려 하냐 이런 건데 박정희 정부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계엄령 선포와 시위 진압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한일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자, 1번 한일국교 정상화, 2번은 베트남 파병입니다. 색깔이 좀 다른데 베트남 파병. 자, 이건요 이제 베트남 파병을요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다, 베트남 도와준다, 베트남 때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를 통해 미국의 군대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요. 특수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쟁 휴유증이 발생했죠. 뭐. 아니,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가 상대 나라에 파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불이익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이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니까 감안하고 베트남 파병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성개헌 3번을 개헌한 건데요. 헌법입니다. 이거는 말하는 대로 지속적인 경제를 일단 추진을 했죠. 박정희 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딱 한 단을 꼽으라 하면 전 경제 발전을 꼽아요. 박정희 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있었던 그런 아픔을 겪고 다시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발받침이 됐기 때문이죠. 과정은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는 계속 발췌개헌, 4.4.5 개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을 중임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3회 연임 허용하는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정희가 당선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볼게요. 이 봐도 되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음 시간 이거부터. 자, 5.16 군사정변. 그럼 뭐예요? 이게 어느 정부? 박정희 세력이니까 군사 세력이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중정을 설치했다. 중앙정보부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금융실명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거. 자, 밑을 친 정부의 시기, 베트남 파병, 고엽제, 그 다음에 우리 전쟁의 특수로 경제성장, 이만큼 키워드 뽑을 수 있고요. 뭐예요? 삼천교육대 운영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주 4.3 사건, 금모으기 운동. 하지만 삼성개헌이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네. 이만큼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내용 봤으니까 다음 시간엔요 유신체제, 유신헌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하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를 끝맺는,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를 시작하는 내용까지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